예, 안녕하십니까. 미주옥션에서 만든 법원 경매 기본교육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은 이제 그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공경매 과정으로 제가 유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무료 버전은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에서 이제 전체 다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관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이제 무료 버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보시면은 제가 이제 유료 버전하고 이제 무료 버전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유료 버전은 이제 그 돈을 받는, 이제 돈을 내시는 거잖아요. 돈 내시는 만큼 저희가 이제 경매도 이론 교육과 그 다음에 실전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직접 하려고 이제 법원에 견학도 갑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 상에서는 이제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면 이제 그 현장을 제가 카메라 갖고 가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출판사랑 이제 저거를 그 도서 유통 그 사업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이 이제 유치권 소송 실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전국 서점으로 다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예약 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 지금 도서물 그 팔교에서 도서물 만들었는데 위즈북.kr로 들어가시면 이제 제 도서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책을 구입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와 같이 10% 이제 제가 할인해 드리고, 도서 정가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할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10% 할인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포인트를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 엠페이로 제가 포인트를 넣어 드리고요. 그거를 이제 다른 물건도 살 수 있고, 또 이제 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도서도 살 수 있고, 다른 걸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페이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테크 관련 도서라든가 법률 도서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좀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점이 있으면은 저 전화번호 010-8214-101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많죠. 법원 경매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이제 많이 그러잖아요. 경매로 뭐 부동산을 사면 싸게 살 수 있다. 아니면은 뭐 경매 함정이 많아서 위험하다. 또 어떤 분들은 경매를 해봤더니 뭐 그냥 사는 가격이 그 가격이다. 아니면 뭐 한 번 경매를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하고 실갱이 하다가 엄청 힘들었다. 뭐 이런 경험담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매 전문 사이트를 가시면 그런 유료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뭐 경매 그런 쪽에 이제 명도 하는 그 내용 에피소드, 뭐 나는 뭐 1,000만 원으로 뭐 얼마를 벌었다, 뭐 50억을 벌었다, 뭐 30억을 벌었다,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 경매가 대박이냐 쪽박이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잘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쪽박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실적 있게 말씀드리자면, 권리 분석과 물권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은 대박일 거고, 권리 분석과 물권 분석을 좀 못하신다 그러면은 쪽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권리 분석, 물권 분석, 명도 처리. 이게 세 가지가 경매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물건을 관리하고 물건을 낙찰받고 대금을 입금하고 그다음에 배당 절차까지 가는 그런 모든 절차, 경매 절차를 이제 말하는 게 이제 법원 경매고, 그다음에 그 법원 경매에서 제일 그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 물건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그 아파트, 상가,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펜션, 하여튼 무슨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물건을 투자해서 살 사람들이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가 진행되고, 어떻게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그다음에 내가 명도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법적인 절차는 민사집행법을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소유권자로서 행사를 해야죠. 소유권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점유자들을 명도를 하고, 이사합의를 하고, 이런 이제 종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절차들이. 자, 먼저 이제 1장을 보시면 법원 경매의 계간이 있습니다. 법원 경매란 무엇이냐? 그쵸? 법원 경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를 법원 경매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예를 드는 게 있죠. A가 뭐 그 법률에서는 갑이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죠.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 요즘에는 한 4, 50%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40%. 그러면 만약에 이제 10억짜리면 4억일 거고 1억짜리면 4천을 받겠죠. 그죠? 그런데 이자를 3개월짜리 납부치 않아요. A가 잘 내다가 이제 사업이 어렵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은행 이자를 못 갚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만기 때 그 원금을 못 갚아요. 그럼 은행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꼭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저당. 물건을 맡겨놓고 돈을 빌려주는 법률행위. 그죠? 근저당. 그게 무엇입니까? 미래에 도래할 채권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변제받는 방법이죠.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해놨습니다. 근저당은 무슨 뜻입니까? 근저당은 이제 그거죠. 저당권이니까 물건을 이제 맡겨놓고 이제 그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아파트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채권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한테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형식으로 해서 담보했다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다가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실행을 하려면 물건을 가져다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근저당 설정 증서가 있습니다. 증서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면 그 경매 신청한 걸로 가지고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맨 처음에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갑니다. 현황 조사를 가서 아파트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맡겨서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현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훼손됐는지 아니면 화재가 났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 누군지를 이제 그 조사해서 이제 그 법원 경매에다가 이제 올려놓죠. 정부에다가 그렇게 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가죠. 차수가. 근데 아파트는 거의 낙찰가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는 한 90%, 100% 이렇게 상회하잖아요. 그래서 한 1차에서 유찰이 되면 2차에서 거의 다 뭐 95%, 100%, 105%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낙찰되면 배당 절차를 이제 밟게 되고 배당 절차에서 선순위인 은행에서 그거를 이제 배당받아 가고 이제 채권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 절차가 종료하면 이제 경매 절차가 종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죠.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말이 헷갈리죠. 임의는 무엇입니까? 아무 때나 경매를 할 수 있다.
강제경매는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경매가 돼야 되죠. 그럼 뭡니까?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민은 미리 대출 받을 때 나는 경매를 언제든지 해도 좋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어디다 찍어요?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죠. 내가 만약에 3개월 동안 이자를 못 갚거나 만약에 원금을 못 갚을 때는 아무 때나 경매를 실행해도 좋다는 서약을 하게 되는 게 임의경매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경매는 뭡니까? 차용증으로 돈을 빌렸을 때에 강제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판결을 받아야 돼요. 판결을 받아서, 예?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다음에 송달 증명원을 내고, 그다음에 확정 증명을 내야지만 이게 이제 경매가 걸리고, 가집행인 경우는 이제 1심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피고가 억울하다고 해서 2심을 진행해도 가집행 선고부 때문에 이제 경매가 되죠.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알아놓으시면 물건이 나오죠. 물건이 나오면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렇게 됐을 때, 아, 요거는 판결문으로 되는 거다. 강제 경매는 판결문으로 되는 거다. 임의 경매는 아, 요건 근저당 설정으로 돼서 이렇게 임의 경매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으로 경매를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당하게 된다고요. 그 무엇이냐면 모든 권리들이 수많이 나와요.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고 막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 뭐 압류권자,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 많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다음에 임차인,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쭉 나오죠. 그거 무서울 거 하나도 없으세요. 왜냐면 근저당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낙찰을 받으시면 모든 이제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경매는 그렇게 안전하다.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 이제 첫 시간으로 이렇게 개관을 하고, 둘째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잠깐 쉬겠습니다.